근데 여기가 막 이렇게 헐어 있어. 막 혈관도 보이는 것 같아. 여자라면 경부미라는 다 겪어요? 네, 가임기라면,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있죠. 안녕하세요. 성일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여성들 중에 산부인과에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는 진단명인데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란이 아니고 미란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로전이라고 해요. 약간 이렇게 좀 까져 있다고 해야 되나? 헐었다. 네, 약간 헐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미란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환자분 자궁 경부가 헐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막 보여줘요. 근데 무시무시해, 사진을 보면. 자궁 경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원래는 그냥 핑크빛으로 예쁘거든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근데 여기가 막 이렇게 헐어 있어. 막 혈관도 보이는 것 같아. 꼭 이런데 피부 까져갖고 보이는 소견 있죠? 그런 것처럼 막 보여. 은근히 경계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심한 사람들은 막 여기까지도 헐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제 경부가 왜 저렇게 된 거죠? 막 이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짖어야 된다. 이걸 짖어야 됩니다. 헐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거기 지지면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리하다. 그게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아, 역시. 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지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일단 이게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살펴볼게요.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시 출혈. 막 큰 출혈 아니야. 묻어나는 출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막 혈관이 막 보이거든. 근데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아까 그 병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작술을 하기도 합니다. 냉동 치료도 할 수 있고, 레이저로도 할 수 있고, 고주파로도 할 수 있고, 약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안 한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짖는 걸. 이렇게 소작을 하게 되면은 한 4에서 6주 정도 분비물이 또 나와요. 그리고 다시 괜찮아지는데 이제 6주에서 8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자궁 경부 치료인데, 자궁 경부 미란이 왜 생기고 이게 뭐냐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자궁 경부를 옆에서 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 구멍인 건데, 우리 자궁 경부는 세포가 싸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세포랑 이 밖에 있는 세포가 다른 세포예요. 이 밖에 있는 세포는 스쿼무스, 이 안쪽에 있는 셀은 콜럼나 셀이에요. 다른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질이잖아요. 질은 산성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세포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밀려 나오거든요. 이 컬럼나 셀이 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산성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스쿠아무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겹쳐지는 요곳 있죠. 요곳, 여기가 이렇게 미란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척박한 시기를 거쳐서 얘가 다시 다 스쿠아무스 셀이 되면은 요 미란이 없어져요. 그거를 스쿼무스 메타플라지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바뀌는 거고, 요 사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요 사이, 이거를 SC 정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얘네 두 개가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경부 검사할 때. 왜냐면 여기가 HPV 감염 같은 게 잘 돼요. 그러니까 요 안쪽이, 여기 약하니까 HPV에 감염이 잘 되거든요. 여기 이런데. 그래서 요 SC 정션이 포함되게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해야만 그 검사가 정확해요. 대충 바깥에만 하면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임기 여성들은 SC 정션이 이렇게 밖에 있어서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폐경기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SC 정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할 때 놓칠 수 있겠죠. 여기가 채취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궁 경부암 검사도 숙련된 전문의에게 받아야 된다. 전문의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왜냐면 SC 정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미란이에요. 정확하게는 경부 미란이라는 표현보다는 외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외번이 된 거죠. 이 세포가 밀려 나오면서 외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 여자한테나 다 생기는 게 아니라 가임기 여성한테만 생겨요. 가임기. 이것도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릭하게 바뀌느냐, 어떤 주의로 바뀌느냐, 월경처럼 뭐 이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런 게 없어. 너무 웃기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번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재외번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외번이 일어난 후에 이 메타플라지아가 다 생기는 때까지 기간도 수개월에서 수년,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됐다라던가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이 확 올라가고 또 자궁이 이렇게 밀리면서 생겨요. 그래서 임신 중에 분비물이 엄청 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제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서 이 외번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쨌든 가임기 여성한테 생기고 폐경되면 이제 없어져. 뭔가 하여튼 슬프다. 그래서 요게 생기는데 어쨌든 이게 병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에요. 병이 아니잖아요. 병이 아니니까 나는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하면 특히 이거 1번 분비물이 너무 심한 거야. 저는 질염이 아닌데 분비물이 너무 많아요. 이런 환자 왔어요. 딱 봤는데 미란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간혹 막 여기까지 미란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분비물이 여기에 막 묻어 있어. 그런 경우에는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한 70에서 90%의 환자들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4에서 6주간 분비물이 좀 힘들다. 이제 요런 단점이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 짖으면 여기가 막혀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짖으면 여기가 짧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임신했을 때 문제가 또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원장님 어차피 세포가 변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인데 그 냅두는 게 수개월에서 수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해. 그런 사람은 이걸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별로 없어. 근데 이래. 그럼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하라고 하는 병원들이 좀 많아. 그래서 좀 그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이거, 얘만 있으면 이걸 하는 게 아니다. 할 필요가 없다. 왜? 정상이니까. 통증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요거 말하면서 내가 꼭 하나 같이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 질염. 내가 만성질염 컨텐츠 이후로 질염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일단 만성질염으로 예약을 하세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면 만성질염이 아니야. 만성질염은 크게 2개. 갑자기 경부미라에서 질염으로 간다. 분비물 때문에 딱 2개밖에 없어요. 같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1년에 6번. 제발. 이거는 3개월간 치료가 안 될 때.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비물이 많으면, 분비물이 너무너무 많으면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을 해주고 싶었고, 사이클릭한 냉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뽀송뽀송해. 그런 분은 그냥 이거 다 아니에요. 만성 아닌 거죠? 정상. 그 또 하나 있어. 질 분비물이 많은 거. 성관계. 자주 하시는 분? 성관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콘돔을 안 껴. 그럼 남자 쿠퍼액도 들어가고 내 애액도 나오잖아. 분비물이 많아요. 그러면 정상이지. 그리고 관계를 많이 하니까 지 입구도 간지러워. 그 냄새 열심히 맡으면 냄새도 나. 쿠퍼액 때문에. 그러면 저는 냄새도 나고 가렵고 냉도 많아요. 성관계를 많이 해서 이거를 내가 OL에서 설명을 해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 중에 치료가 필요한 분은 반드시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무조건 다 치료하면 안 된다는 아니고 무분별한 치료는 지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경부미란이 있어서 위험한 거 내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여자라면 경부미란 다 겪어요? 네, 가임기라면.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있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자궁 경부미란이라는 것은 경부외번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 이유는 자궁에 있는 세포가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컬럼나 셀이 스쿼머스 셀로 바뀌는데 이때 산성에 노출된 컬럼나 셀이 헐면서 생기는 요거를 미란이라고 한다. 이 미란은 정상 소견이고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의 외번만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괜찮아진 이후에 재외번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이게 해결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거 때문에 분비물이 심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관계할 때마다 소량의 출혈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편하지 않고 분비물이 심하지 않다? 그럼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심한 분비물이 이것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부소작술이라는 치료를 합니다. 이거를 하면은 분비물이 정말 많이 좋아져요. 하지만 이걸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또 생길 수가 있고 미란이 잘못하면은 여기가 막힐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짖어버리면 경부가 짧아질 수 있다. 요거에서 잘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비물이 많은 경우 미란도 의심을 해보셔야 하지만 그 밖에 만성질염이나 성관계를 잘
자주 하는 경우 분비물이 많은 건 너무나 정상이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저 경부가 헐었다는데 어떡하면 되죠? 라는 DM 이제 그만 보내시고요. 오늘 총정리했으니까 증상을 꼭 자세히 살펴본 후에 치료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분비물 많이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나 만성 질염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그래도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또 Q&A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지각하지 마세요.